아까 우리가 이제 넘버링 수행이라는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지금 기둥 같은 경우 C1, C2 또는 뭐 G1, G2 이런 식으로 넘버링이 표시가 될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도면 및 레포트라는 탭 메뉴를 클릭해서 보면 여기에 넘버링 수행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근데 이 넘버링 수행을 했을 때 아까 어떤 메뉴를 클릭했냐면 선택한 객체의 번호 시리즈라는 걸 가지고 넘버링을 수행을 한 거예요. 그럼 얘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 부제를 더블 클릭했을 때, 기둥을 더블 클릭했을 때 속성 창에 보면 여기 콘크리트 부제 그리고 부제 번호, 부제 타설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 가지고 넘버링을 수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값을 가지고 이게 번호 시리즈예요. 그리고 이제 얘를 조회를 아까 부제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고 메뉴 창에서 조회 그리고 부제 또는 콘크리트 부제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데이터가 이와 같이 보여진다. 그래서 실제 페이지가 어떻게 돼 있고 위치는 어디 위치에 있고 그 다음에 모델 총계서 얘가 몇 개냐 C1이 8개다. 그 다음에 부재 이름은 어떻게 될 거고 재질은 어떻게 될 거고 부피 그 다음에 중량 로컬 상단 레벨 또는 상단 하단 높이 글로벌 상단 레벨 글로벌 하단 높이 그리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회 명령어를 통해서 부재의 데이터가 어떤 값을 갖고 있는지를 모델링 작업하면서 중간중간에 조회를 해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컨트롤 A 눌러서 전부 다 선택을 하세요. 컨트롤 A. 그리고 얘를 간섭 체크를 해보면 간섭 일어나는 부분이 참 많겠지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메뉴 중에 간섭 체크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몇 개가 지금 일어났냐면 한 78개의 간섭이 지금 일어나고 있네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모델링 작업할 때 끝점 뭐 중간점 찍는데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모델링을 한 사람은 간섭 이 개수가 더 적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델링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이 모델링에서 저는 간섭이 78개가 나오는 거예요. 78개. 그래서 얘를 하나씩 클릭해 보면 하이라이트가 돼요. 어디에 간섭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런 부분을 체크를 한 다음에 해소해 줘야 돼요. 중첩되어지는 부분을 해결해 줘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간섭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간섭이 어디에서 어떤 부재와 어떤 부재가 간섭이 일어나는지를 간섭 체크 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간섭 체크 나는 부분을 한번 자동으로 한번 해볼게요. 근데 자동으로 하기 전에 간섭을 이제 해결을 해줄 때 우리가 커트라는 명령어를 쓰는데 커트 해줘야 돼요. 커트. 네, 커트 명령어는 나중에 한번 해보고 오른쪽 측면 창에 가보면 사각형, 삼각형, 원, 십자 모양 아이콘에 보일 거예요. 얘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보면 얘가 실질적으로
컴포넌트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컴포넌트들을.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프리캐스트 이 안에서 보면 컴포넌트가 만약에 잘라지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컴포넌트를 이용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얘는 cut라는 명령어를 써야지 돼요. cut라는 명령어를. 일단 한번 없을 것 같아, 이 프리캐스트에서는. 자, 그래서 얘를 세이브 할 거예요. 한번 다른 environment, 다른 역할로 들어왔을 때 그걸로 가능한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얘를 저장합니다. 이 모델을 저장하시고 다시 닫기 버튼을 누르면 저장하겠냐라는 메시지 창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장하겠다 그러면 저장하면서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테클라를 실행을 해서 들어갈 건데, 지금 역할을 프리캐스트 선택하지 마시고 스틸 디테일링을 선택을 하세요. 스틸 디테일링.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작업한 건 심플 스트럭처스, 여러분들 작업한 마지막 거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십니다. 더블 클릭해서 여는 거예요. 아까 이제 정상적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코리아 인바이러먼트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경 코리아에서 선택을 했고 역할을 프리캐스트에서 작성했다가 다시 스틸 디테일링 역할로 바꾼 다음에 걔를 불러서 열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 오른쪽에 이 측면창에 응용 프로그래밍 컴포넌트가 메뉴가 틀려요. 얘 아까 똑같아요. 그룹 해제된 아이템하고 매크로는 동일한데 가운데 있는 게 틀려요. 아까는 콘크리트 디테일로 되어 있지만 지금은 철골 접합 및 디테일로 컴포넌트 종류가 달라진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이라는 거를 프리캐스트나 CIP나 스틸 디테일링을 내가 선택하고 들어오면 컴포넌트 종류가 틀려진다. 틀린 거예요.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13번이라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13번. 검색 필드에다가 13이라고 입력해서 엔터 쳐보세요. 13. 13이라고 하면 넘버가 13이라는 숫자를 갖고 있는 컴포넌트가 다 보여질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보면 피팅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피팅. 다 찾아졌나요? 피팅? 피팅. 컴포넌트에 피팅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죠? 없어요? 피팅이라고 13번을 선택을 해서 기둥 걷어. 그럼 뭔가 러닝이 돼요.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돼요? 본인 컴퓨터에 보면 커트 됐죠? 커트 됐어요. 피팅이라는 거 어디 많이 들어봤죠? 어디에 피팅이라는 거 많이 들어본 데가 어디냐면
옷가게 파는데 보면 옷 입는 그 장소 피팅룸이죠. 피팅룸. 맞춰 옷이 맞는지를 입는 그 룸이 피팅룸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피팅한다고 하죠. 그래서 얘가 맞게끔 부재와 부재를 커팅해 주는 거예요. 이게 피팅이라는 컴포넌트를 지금 쓴 거예요. 얘와 얘도 피팅할 수가 있어요. 지금 피팅 컴포넌트가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걷어 선택하고 보 선택하면 잘라지겠죠? 되죠? 여기 잘라졌죠? 근데 이거를 다 한 번에 다 계속 이걸 여러 번 할 거냐? 그럼 좀 문제가 있겠지, 그죠? 얘가 메인 부재가 첫 번째 부재가 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틀려요. 이런 경우에는 기둥이 먼저 선택돼야 돼요. 기둥이 첫 번째 부재로 선택하고 걷어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기둥을 기준으로 걷어를 잘라라라는 뜻이에요. 그냥 클릭해서 결과가 모든 게 다 똑같지 않다. 기준되어지는 게 첫 번째 선택되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걔를 기준으로 두 번째 거를 잘라라는 뜻이에요. 자, 얘네도 기둥을 기준으로 걷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기둥을 먼저 선택하고 걷어를 선택하는 거예요. 기둥을 먼저 선택하고 기둥을 기준으로 걷어를 잘라. 이렇게 피팅 명령어를 컴포넌트인데 결국은 이 편집의 이 에디트, 커트 명령어를 하나의 스크립트처럼 만들어 놓은 거다. 그게 컴포넌트예요.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찍어주는 부재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기준이 틀려지기 때문에 결과가 다르게 잘라지는 결과가 나온다. 그거를 지금처럼 해보면 충분히 알게 되는 거예요. 걷어 선택하고 기둥하면 기둥이 잘라지는 거예요. 이건 연습이 지금 모델링은 완벽한 거를 우리가 지금 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해봐야지 돼요. 그래서 이걸 경험한 사람은 걷어가 기준으로 기둥이 잘라지네. 그거를 느꼈을 거고 그렇지 않고 기둥 먼저 선택했을 경우에는 걷어가 잘라지는 거다. 그게 이제 하나의 첫 번째 내가 객체, 부재를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 그 부재가 기준이 된다. 그거를 규칙을 이해를 하시면 사용하는데 이제 전혀 어려움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잖아. 이것도 편해요. 그죠? 일일이 잘라서 하는 거가 커팅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그거보다 되게 편한 명령어가 지금 이 피팅이에요. 근데 문제점이 하나 있잖아요. 그나마 이 정도는 약속해요. 몇 개 안 되니까. 이게 1000개가 넘어가. 10,000개다. 그러면 이게 몇 분 걸릴 것 같아요? 10,000개면? 한 2시간은 이거 클릭하고 있어야 될 건데요? 아닐 것 같으세요? 10,000개 정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불편한 거를 느끼죠? 이거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한 번에 해줄 수 있는 거 필요한데라고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팀장한테 혼나지. 다른 사람은 이미 다 끝나고 치고 있는데 얘는 클릭하고 있어.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래서 본인이 클릭했을 때 지루하고 불편해.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이거를 찾는 게 내가 기능을 업하는 거. 많은 거를 더 알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 되겠지요. 그래서 얘를 한 번에
다 커트를 해볼 거예요. 한 번에. 어디로 가냐면 도면 및 어디 있냐면 편집 탭을 누르세요. 편집 탭. 그래서 이 리본을 쭉 이렇게 잡아 당기다 보면 컴포넌트라는 리본 명령어가 보일 거예요. 컴포넌트. 거기에 보면 명령어 목록을 클릭하세요.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어떤 게 있냐? 오토 커넥션 생성이라는 게 있어. 오토 커넥션 생성. 얘를 클릭하세요. 오토 커넥션 생성.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 보일 거예요. 여기 규칙 그룹은 안 할 거예요. 얘는 너무 어드밴스한 고급 과정이고요. 이론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얘는 절대로 초보자는 절대 건들지 않습니다. 얘는. 고급 탭을 눌러보세요. 고급 탭. 거기에 보면 프레이밍 조건이라고 해서 몇 가지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의 프레이밍 조건이 있어요. 자, 그러면 보의 외부에 얘는 어떤 걸까요? 이런 거죠. 보의 외부에. 여기가 외부죠. 얘가 플랜지예요. 이 기둥을 놓고 보면 여기 이 기둥 보면 얘가 실제 이 기둥 이렇게 따져 보면 확실하게 이해를 하는 게 이런 거죠. 철골 기둥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요 철골 안에서 요 부분 있죠? 요 지금 커서 가리키는 얘가 뭐예요? 플랜지예요. 요 안쪽이 외부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가 이렇게 있어요. 지금 이 경우에는 얘를 놓고 보면 기둥과 보의 접합을 하는데 이 보는 기둥의 외부에 들어가 있는 경우 케이스가 하나,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런 케이스. 얘는 기둥의 플랜지에 보가 접합이 되는 케이스예요. 그럼 지금 프레임 조건이 지금 2개가 된 거고요. 얘를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면 보와 보의 외부에 접합하는 프레이밍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기둥을 내가 아래로 복사를 했어요. 얘가 너무 기둥이 좀 크니까 레벨을 작게 좀 할게요. 자, 얘를 기둥을 내가 아래로 위로 이렇게 복사를 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슬라이스 이음이라고 해요. 기둥과 기둥의 이음이에요. 또는 얘를 내가 복사를 했어요. 이렇게. 그럼 얘는 보와 보의 이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요 프레이밍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6가지의 이 조건에 따라서 컴포넌트를 다 대입을 해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겠다. 자동으로 연결시켜 주겠다. 그게 오토 커넥션이라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 커넥션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이 각각의 지금 이 예제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연습을 해볼 거니까 프레이밍 조건은 이런 경우구나. 그래서 보와 보 이음, 기둥과 기둥의 이음, 그 다음에 보 플랜지의 보 접합. 그러면 얘는 보 플랜지의 보 접합이라는 거는 어떤 경우일까 하면 이런 경우겠지요.
굳이 만들어 보면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굳이 또 하나의 프레이밍 조건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가 되는 거예요. 얘는 보호 플랜지에 적합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6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부재들을 다 만들어서 각각의 컴포넌트를 선택해서 생성하게 되면 한 번에 다 그 조건에 맞게 컴포넌트가 다 들어가는 거다. 예, 요거를 할 건데 근데 지금 이런 모든 조건을 다 하는 거는 지금 안 할 거고 피팅만 해볼 거예요. 피팅. 그러면 실제 얘 조건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한 거니까 지우고요. 요 조건에 다 뭐만 할 거냐? 피팅만 다 할 거야. 피팅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 선택 버튼을 눌러서 13번 찾아서 얘를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모든 프레이밍 조건에 13번을 다 넣어주세요. 지금. 그래서 6개의 조건에 13번이라는 피팅 컴포넌트를 내가 다 갖다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클릭하지 않아도 얘가 한 번에 다 잘라질 거예요. 지금 요 기둥과 기둥에는 잘라질 게 없죠? 그죠? 얘는. 그러니까 얘는 잘라지지 않고 얘와 얘 잘라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얘와 얘 잘라질 건데 얘는 이제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얘 문제점 발생할 수 있어요. 문제점이. 자, 지금 오토 커넥션 문제점은 좀 이따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이제 보면 될 거고요. 13번이라는 이 피팅은 어떤 부재와 부재가 중첩되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클래시가 있으면 걔를 기준 부재를 기준으로 다른 부재를 잘라주는 게 피팅이라는 컴포넌트인데 그거를 지금 써보면 어딘가에 문제점이 있냐면 여기에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 왜 문제점이 있다고 볼까요? 여기 얘는 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통이죠. 통이니까 어떻게 돼요? 반쪽 부분이 날아가죠. 얘가 원래 얘도 남아 있어야 되고 얘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보가 하나의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쪽이 날아가 버리는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13번을 하게 되면 얘가 날아가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날아가더라도 왜 날아갔는지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거를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를 아시고 자 얘를 이제 실행을 할 건데 실행을 할 때 컨트롤 A 눌러서 전부 다 선택하세요. 모든 객체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컨트롤 A 눌러서 그리고 접합 생성 버튼을 누릅니다. 러닝이 돼요. 그런 다음에 딱 보면 이와 같이 다 잘라지죠. 우리가 부재가 많을 경우에는 이런 오토 커넥션을 이용을 해야지 빠르게 접합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토 커넥션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부재가 엄청나게 많을 때 그 조건에 맞게끔 커넥션의 컴포넌트, 조건별로 컴포넌트를 다 넣어서 부재를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접합 생성을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잘라져서 없어지는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얘와 얘가 얘는 잘라졌는데 여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둘 잘라지겠죠. 그죠? 왜? 생각을 해보세요. 얘가 어떻게 여기를 자를까요? 그거는 너무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하나가 잘라진 게 그나마 다행인 거지요. 얘와 얘가 먼저 선택하고 얘가 갈 거냐? 얘를 가지고 얘를 자를 거냐? 근데 얘는 지금 이 볼을 기준으로 얘를 잘라버린 거죠, 그죠? 그럼 얘가 어떤 거예요? 이쪽 외부로 잘라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쪽 외부로 잘라진 거니까 이럴 경우에 다시 한번 어떻게 될까요? 얘를 피팅을 할 수밖에 없어요. 클릭, 클릭.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얘가 안 잘라지지. 그럼 얘는 천상 어떻게 될까요? 커트를 좀 수정해야 되는 결과는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것까지 완벽하게 된다. 그러면 조건이 아까 6개의 조건보다는 더 많은 조건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까지 얘가 완전히 됐다. 그러면 더 이상 디테일러 우리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 않아요. 왜? 얘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게 그게 AI잖아요. 지가 알아서 딱 조건을 딱 맞춰서 4개로 분리해서 딱 잘라진다. 그러면 사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한 사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거가 컴퓨터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지 않은 상태이니까 얘는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 한 번만 딱 시작 나머지는 몰라라는 뜻이겠지. 얘를 이제 만들려면 어떻게 할까요?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여기 보면 이렇게 사각형들이 보여지나요? 이런 것들 선택을 해보세요. 선택이 돼요. 이게 커팅 엣지라는 객체예요. 커팅. 그럼 얘를 지우잖아요. 그럼 원상복구가 돼요. 커트된 거가 원래대로 커트 안 한 상태로 되돌려지는 거예요. 이 커팅 엣지를 지우면 우리가 커팅 엣지, 피팅 엣지라고 해요. 피팅 객체, 커트 객체라고 하는데 걔를 지우게 되면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3점 예를 들어서 뷰 목록에 가서 뷰 3200을 다시 한번 띄워서 보면 여기가 이렇게 잘라져 있는 상태니까 얘를 만약에 피팅으로 지금 우리가 잘랐잖아요. 그럼 수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지금처럼 3200 뷰하고 자 3D 뷰를 동시에 이렇게 띄워놓고 보면 이렇게 돌려보면 보여지는 부분 중에 보면 이렇게 원뿔 보이나요? 원뿔 같은 거 이렇게 보여져요. 이게 컴포넌트 심볼이라고 해요. 얘를 컴포넌트 심볼이라고 해요. 그린색이 나와 있다. 가끔 이렇게 컴포넌트를 하면 색깔이 3가지 색깔이 나와요. 그린색, 그 다음에 옐로우, 그리고 레드. 그린은 정확하게 컴포넌트가 맞아라는 뜻이고 옐로우는 컴포넌트가 부정확하다라는 뜻이고 레드 색깔은 컴포넌트가 아니야라는 뜻이에요. 이 조건에 이 컴포넌트가 안 맞아 그럴 때는 빨간색 아이콘, 빨간색의 심볼이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린으로 보여졌다라는 거는 정상적으로 맞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엣지가 있죠, 그죠? 그럼 얘를 선택을 해보면 엣지가 선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3200 뷰에는 안 나타났어요, 그죠? 3D 뷰에는 요 커팅, 피팅 이게 다 보여지는데 3200 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3200에도 보이게 하려면 뷰 속성을 3200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여기에 가서 객체 유형의 가시성의 표시 버튼을 눌러서 이와 같이 표시창이 나오면 거기에 가보면 여기
윗부 피팅 얘가 체크가 안 되어 있는데 얘를 체크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체크하고 수정 여기에 보여줘요.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얘를 3D 뷰에서는 선택이 되니까 선택을 하시고 얘를 3200 뷰에서 이동을 해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동. 그래서 끝점 찍고 끝점을 찍어볼까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대로 위치가 바뀌어지는 그런 게 발생하죠. 그죠? 결국은 이런 커팅 엣지를 내가 딜리트 하게 되면 커트가 안 된 상태로 되니까 보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거예요. 아래쪽도 얘를 선택해서 딜리트 해보면 보가 원 상태로 되어지는 거예요. 컨트롤 Z 얘가 커팅 엣지라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커팅 엣지 부분은 지금 사각형의 핸들 4개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핸들 4개를 내가 마음대로 이동하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커팅을 수정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복잡하니까 잘 머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여기다가 볼을 하나 그릴게요. 볼을 하나 그리세요. 요 끝에 3번, 4번 끝에 보 하나 이렇게 그리세요. 지금 얘가 와이어프레임 뷰인데 렌더링 뷰로 바꾸려면 뷰 탭 누르고 렌더링에 가서 부재 렌더링 선택해야지 렌더링 뷰로 바뀌는 거. 다시 와이어프레임 뷰로 바꾸려면 뷰 탭에 렌더링에 가서 부재 와이어프레임 그러면 단축키는 어떻게 된다?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5, 4, 3, 2, 1 그래서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눌러보면 렌더링 뷰, 와이어프레임 뷰, 셀렉트 이런 뷰가 바뀌어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이 상태 3D 뷰에서 컨트롤 1 와이어프레임 뷰예요.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그게 렌더링의 이 기능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컨트롤 5 얘는 선택된 부재만 보여지는 거 선택된 것만 보여지는 거 이게 컨트롤 5예요. 전부 다 보여지는 컨트롤 4 이건 지금 본인이 컨트롤 1, 컨트롤 2, 컨트롤 3, 컨트롤 4 해보면 쉽게 이해되어지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적절하게 내가 사용하면서 모델링 작업을 하는 게 효과적이다. 그래서 컨트롤 1 누르면 와이어프레임 뷰다. 그래서 다시 3200 뷰에 가서 얘를 컨트롤 4 누르면 렌더 뷰가 되겠지. 그죠? 그리고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특수 복사의 회전 미드 포인트 아무 점이나 찍고 90도로 회전시키세요. 그래서 복사. 그래서 이렇게 십자 크로스 형태 크로스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만약에 얘를 잘라 볼 거예요. 얘를 자 여기까지 이렇게 크로스 만드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회전 수평 방향의 보 생성한 다음에 그 볼을 선택하고 회전 복사하면 이렇게 십자 형태의 결과물 만들어지죠. 그래서 얘를 잘라 볼 거예요. 그럼 얘는 아까 여기 피팅이 있었죠? 그 피팅 기준을 얼로 얘를 선택하고 클릭하면 이렇게 잘라졌네요. 다시 기준 첫 번째 보 선택하고 아래쪽을 클릭하면
규칙하고 상관없이 한쪽 부분이 그냥 일반적으로 잘라지겠지, 그죠? 근데 이 부분을 피팅은 그냥 한쪽 내가 원하는 쪽 위쪽은 놔두고 아래쪽을 잘라주고 싶다라고 하면 이 피팅이 과연 편하냐?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편집에 가서 내가 커팅을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쪽을 잘라주는. 이거는 컴퓨터는 알까요? 모를까요? 컴퓨터 알아요? 나는 아래쪽을 잘라주고 싶어라고 명령 주면 얘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얘 규칙대로 자른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가 원하는 거 자르려면 내가 명령어를 차례대로 실행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내가 아래쪽을 자를 거예요. 근데 기준이 어디로 자를 거냐면 요 보에 이 플랜지 위쪽 플랜지의 이 두 점으로 해서 아래쪽을 자를 거다. 이제 그게 커팅이에요. 커팅. 자, 라인 컷 여러 개 있는데 여기 보면 라인 컷이라는 게 있고 피팅이 있어요. 여기 편집에 가면 라인 컷이라는 명령어를 클릭합니다. 클릭해서 내가 자를 객체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를 객체가 수직 방향에 보면 걔를 선택하는 거예요. 어디를 자를 거냐, 칼을 어디다 댈 거냐. 나는 칼을 여기다 대고 싶어요. 그럴 때 스냅에 가서 요 니어를 켜야 돼요. 니어 키고 요 지오메트리 선 점의 스냅이라는 거를 켜야지 이 점을 찾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꺼져 있으면 못 찾아요. 요 스냅 이렇게 찾아지죠. 이렇게 얘가 꺼져 있으면 못 찾고 얘를 키면 가장 가까운 점이 이렇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한 점, 두 점, 어디를 잘라줄 거냐? 아래쪽을 잘라줄 거야. 그럼 아래쪽을 클릭. 그럼 아래쪽이 잘라지는 거예요. 위쪽을 잘라주고 싶어요. 자, 라인 컷 부재를 선택하고 커팅 엣지는 나는 얘를 기준으로 할 거야. 그리고 위쪽 잘라. 그럼 위쪽 방향을 잘라주면 그 방향이 잘라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잘라줄 때는 어차피 이런 명령어 써야지 되는 거지.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를 컴퓨터가 알아서 인식해서 잘라준다. 그러면 이제 텔레파시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 없지, 그지? 누군가가 진짜 건축사, 구조기술사가 다 머릿속에 딱 있으면 컴퓨터하고 다 연결되면 생각하는 대로 컴퓨터가 다 할 수 있는 시대가 오긴 올 거예요. 그게 AI겠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지. 생각을 읽어서 그거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알고리즘을 컴퓨터가 다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기계가 다 하게 되겠죠. 그래서 라인컷이라는 거를 이렇게 쓰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라인컷을 썼는데 확인해 보려고 했던 거 뭐냐면 이렇게 커팅 명령어 썼지만 여기 안에 보면 얘가 지금 라인컷을 여기 이 부재컷 같은 경우가 더 이상 조금 지저분하다라고 하면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 하게 되면 싹 사라져요. 프로젝트를 새로 지금 열어놓고 볼을 지금 두 개를 생성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편집에 가서 내가 라인컷이라는 명령어를 써서 얘를 잘라 볼게요. 그리고 경계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잘라주면 지금 여기 커팅 엣지가 될 거고요. 얘를 딜리트 선택하고 표시에 가서
여기 피팅 추가 재질 커브 얘를 체크를 이와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커팅 엣지가 선택이 돼요. 딜리트하면 원래대로 이렇게 복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서 Alt 키라는 단축키가 있어요. 그래서 Alt 키로 윈도우나 크로싱으로 하게 되면 요 사각형 핸들이 전부 다 선택이 돼요. 다시 선택하고 컨트롤 키 눌러서 여기 핸들을 하나씩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핸들이 만약에 여러 개가 있었을 때는 이거를 컨트롤 키 눌러서 셀렉트 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그럴 때 쓰여지는 게 Alt 키를 눌러주고 윈도우로 박스로 선택을 하게 되면 모든 핸들이 다 선택이 되어져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동을 하게 되면 커팅 엣지라는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잘라지는 그 속성을 계속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동을 해보면 다시 그 길이만큼 또 복귀가 되는 거죠. 즉 얘는 무슨냐면 커팅이라는 이 명령어의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얘가 전체 엣지에 대한 핸들을 전부 다 선택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더 잘라질 수도 있고 다시 복귀가 될 수도 있는 거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이동, 근처점 찍으면 커팅된 게 더 길어지는 거죠. 얘는 뭐하고 같아요? 부재를 선택했을 때 얘를 핸들을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쓰면 이동이 돼요. 이와 같이 우리가 연습했던 거 직접 수정 가지고 얘 드래그하면 이동됐잖아요. 그죠? 같은 개념인 거죠. 드래그하면 이동시켰죠. 그죠? 얘가 직접 수정이라는 거고 얘를 끄면 이와 같이 빈 사각형이 나오는데 이 사각형을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쓰면 똑같이 핸들을 가지고도 부재의 길이를 연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직접 수정을 이해를 했으면 이 핸들을 이용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거지. 얘를 키면 디멘전이 나오는 거고 이 디멘전의 화살표를 선택해서 3000 주면 3000만큼 더 확장된 거 기억나지요? 어제 했던 거. 반대로 3000 앞에 마이너스 3000 주면 그 화살표 반대 방향으로 길이가 줄어들는 거. 이거를 그냥 눈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30분, 40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다 이해돼요. 근데 내일 딱 되면 리셋되어지는 게 사람이죠. 그래서 연습을 단순하게 직접 수정이라는 이 명령 가지고 30분 이상을 놀 수밖에 없어요. 30분 이상 더 놀아줘요, 얘는. 왜 그러냐면 이 직접 수정을 클릭을 해서 보면 화살표에 얘를 디멘전을 선택하잖아요. 화살표가 세 종류가 나와요. 양쪽, 아래쪽, 위쪽. 얘가 뜻하는 게 뭐냐? 내가 양쪽을 선택했다. 그런 다음에 길이를 6000이 아니라 3000으로 줬다라고 하면 6000 길이가 3000, 2분의 1로 양쪽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 디렉션에서 직접 수정이라는 명령어를 어저께 설명을 했는데 본인들이 연습을 하는 거를 이렇게 텍스트를 클릭해 본 사람이 있냐?
또는 화살표 어제 연습한 것처럼 화살표를 클릭해서 다시 한번 해봤냐? 그리고 값을 줬을 때 얘를 선택을 하고 분명히 이동 명령어를 선택, 여기 직접 수정 켜서 화살표 치고 숫자 입력창 넣어주고 그 길이가 확장되는 거고 아래쪽은 확장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양 옆으로 다 확장하고 싶어 그러면 디멘전을 선택하고 양쪽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이 값을 변경시켜주면 양쪽으로 길이가 달라지는 거다. 이거는 1시간 이상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다 이해됩니다. 근데 막상 얘 가지고 1시간 가지고 연습했느냐에 따라서 제가 설명한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이 돼서 모델링의 어떤 효과를 보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해도 끝이 없어. 그러니까 시간은 되게 잘 갑니다. 얘 맛을 들이면. 그래서 모델링을 하기 시작하면 하루가 쑥 가요. 장난 아니에요. 시간 엄청나게 잘 갑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재미가 있으면. 그래서 선택하고 얘는 무슨 뜻일까요? 아래쪽으로만 이동시키는 거죠. 아래쪽만. 그죠? 아래쪽이 이동이 되죠? 얘를 선택하면 요 화살표 아까 준 거의 값에 따라서 내릴 거냐 올릴 거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틀리겠죠. 얘는 7,000이 아니라 9,000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래쪽에 있는 이 지점은 고정이 된 거고 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실제 양쪽 얘의 이 이동 명령어하고는 틀린 거예요. 그죠? 이동은 전체가 다 이동되어지는 거지만 화살표 그다음에 핸들을 선택하는 거는 그 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 점만. 양쪽 이동할 수도 있고 왼쪽만 이동할 수도 있고 오른쪽만 이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직접 수정의 화살표의 기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꺼져 있었을 때 얘를 핸들이라고 하는 거고 얘만 선택해서 사각형을 클릭하면 꽉 채워지는 게 핸들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동 명령어 쓰면 되겠죠. 지금 제가 2점을 찍었다. 그럼 이 2점에는 뭐가 있는 걸까요? 거리와 방향을 내가 2점을 찍어서 컴퓨터한테 알려준 거죠.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찍으면 얘는 위로 올라갈 거예요. 크기가 더 커질 거예요. 근데 내가 위에서 아래로 찍었기 때문에 방향은 마이너스 90도 방향이고 2점의 거리만큼 축소가 된 거죠. 그리고 아래쪽은 고정이 된 겁니다. 그럼 얘만 이동시킬 때는 얘만 선택하고 이동 명령어 쓰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동 명령어를 썼는데 내가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왼쪽으로 이동되니 오른쪽으로. 이거는 지금 왜 1시간 이상 놀 수 있는 거리냐. 이거를 제가 보여진 것처럼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할 수 있으면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냥 눈으로 보면 그래 오케이 이제 이걸로 끝나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델링을 어떤 경우든 잘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시간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서 시간 투자를 많이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 분명히 경쟁력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그게 현실인 거죠. 그래서 컨트롤 Z 눌러서 원래대로 갖고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 커팅 엣지예요. 근데 이 커팅 엣지는 지금 점이 3개의 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핸들 전체를 다 선택을 해야 돼. 그럴 때 우리가 Alt키 눌러서 박스로 전부 다 선택하는 겁니다. 그럼 핸들이 전부 다 선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동 명령어를 쓰면 이 점을
여기까지 이동시켜. 그럼 커트 명령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동이 되니까 잘라지면서 이동이 된 거죠. 만약에 얘만 선택해서 이동을 하면 이런 모양이 잘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는 아래쪽을 두 개를 다 선택을 하고 이동시키면 두 개의 핸들이 이동이 되니까 두 개의 핸들대로 커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한번 커팅을 해서 이동시켜 보고 전체를 선택해서 이동시켜 보고 하나를 선택해서 이동해 보고 이렇게 보면 아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구나 이런 규칙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그런데 커팅 엣지가 보여진 거는 어떤 것 때문에 보여진 거냐면 규속성에 가서 표시에 가서 얘를 체크를 했기 때문에 보여진 거고요. 체크 안 하고 해제한 다음에 수정하면 더 이상 안 보여집니다. 그래서 커팅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규속성에 가서 커팅 엣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근데 왜 피팅과 커트가 있냐? 이 기능이 피팅이고 얘가 커트예요. 자, 우리가 피팅이라는 거는 몸에 옷을 맞추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디자인 의상실에 가서 디자인한테 옷을 맡긴다라고 하면 첫 번째 재단 가봉을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 핀으로 다 꼽잖아요. 그래서 잘라낼 거 다 잘라내죠. 그게 피팅이죠. 그래서 컷부는 잘라지는 것만 커팅이 된 컷부라는 기능은 잘라지는 결과만 얻어낼 수 있지만 피팅은 자르고 채워지는 거 두 가지를 다 구현해 주는 게 피팅이에요. 자를 수도 있고 채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해보면 이제 다음 주에도 또 이런 것들은 해볼 거지만 자, 얘가 예를 들어서 얘를 자를 건데 이만큼 자를 거예요. 그러면 커트는 얘로 커트를 한다. 그럼 커트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이렇게 하면 커트할 게 없죠? 커트할 게 없어요. 근데 피팅 명령어 실행한 다음에 부재를 선택하고 피팅 엣지를 이렇게 주면 어떤 일이 벌일까? 쭉 연장, 피팅이 되면 채워져요. 경계까지. 그래서 피팅이에요.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내가 얘를 이렇게 찍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찍으면 위쪽은 채워지고 아래쪽은 잘라지겠죠. 근데 이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커팅 엣지의 연장선까지 연장되어지는 부분, 교차되는 지점까지 연장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피팅이에요. 그래서 피팅과 커트, 라인 컷은 자 그러면 조건이 있어. 피팅의 룰이 있죠. 피팅의 룰 어떤 룰이냐? 이런 룰이 있어요. 피팅 명령을 실행한 다음에 이 부재를 선택하고 내가 피팅 엣지를 이렇게 찍어주면 자 판단해 볼게요. 위가 잘라질까요? 아래가 잘라질까요? 둘 중에 하나 잘라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래가 잘라질까요? 위가 잘라질까요? 판단하면 아래가 잘라져요. 어느 쪽이냐? 작은 쪽이 잘라지는 거예요. 작은 쪽. 경계를 기준으로 작은 쪽이 잘라지는 게 피팅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위쪽을 잘라주고 싶어. 그러면 피팅을 쓰는 게 아니라 라인 컷을 쓰고 다시 뭐 피팅을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을 잘라줄 때는 라인 컷을 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쪽을 찍으면 그쪽 부분이 잘라지는 게 라인 컷인 거고, 피팅은 경계 엣지를 기준으로 작은 쪽이 잘라지는 게 피팅인데 하나 더 있는 거죠. 잘라주고 채워주는 거. 그게 피팅이다라는. 그게 규칙만 기억하고 있으면 커트라는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자유자재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라인 컷이나 피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을 여러 개 그려서 연습해 보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데 아까 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냐면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가끔 안 보일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경우가 이런 거죠. 콘크리트에 볼을 그리면 얘는 직사각형이에요. 이렇게 직사각형이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라인 컷을 편집에 가서 라인 컷을 똑같이 해볼게요. 얘를 선택하고 얘를 이렇게 잘랐어요. 그래서 얘를 보니까 아까 철골에서는 라인 커트된 엣지가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왜? 얘가 꽉 솔리드해가 꽉 채워져 있으니까 뭔가 커팅 엣지가 좀 보여야지 내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컨트롤 1 눌러보면 그래도 잘 안 보여요. 그럼 얘를 부재를 선택을 해보면 부재가 선택돼서 숨겨보면 하이드 해볼까요? 그럼 숨기기 하면 숨기기는 보여.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재 여기 선택 필터 선택 여기 스위치 도구에 가보면 부재 여기 켜져 있거든요. 세 번째가 얘를 끄면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부재가 켜져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부재가 되는 거고요. 요 엣지가 있는 요 부분이 커트 엣지인데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죠. 왜? 부재 끝에 정확하게 딱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면이 정확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부재는 선택 안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선택 도구에서 부재 선택된 거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끄면 얘는 더 이상 부재는 선택 안 됩니다. 이와 같이 선택 안 돼요. 근데 얘를 켜고 얘 부재 끄고 선택하면 컷 부재가 선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도구라는 거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즉 면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그 면에 딱 커팅된 엣지들이 붙어 있으니까 선택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그럴 때 와이어 프레임 뷰로 바꾸고 그 다음에 나는 부재는 선택 안 할 거야. 그럼 부재를 선택하는 걸 얘를 끄면 절대 부재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 대신 다른 거는 선택이 돼요. 그럼 이렇게 선택해놨으니까 어떻게 될까? Alt키 눌러서 박스를 그리면 핸들 전체 3개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동하게 되면 이동이 되고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 하게 되면 아까 사라졌던 보도 다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선택 도구라는 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다. 근데 대부분 이거를 강조하지 않으면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 선택 도구, 스냅 도구를.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조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되게 당황스럽죠. 근데 그게 모델링 하면서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런 케이스가 꼭 나타나요. 그럴 때 본인이 스냅 도구나 선택 도구의 기능을
알고 있으면 대처가 가능한데 모르고 있으면 이제 잘하는 사람한테 이제 막 수소문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선택 도구에서 이 부재가 디폴트로는 켜져 있어요. 그리고 이 선택 도구 중에 모두 선택을 하려면 모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선택하게끔 다 스위치가 켜지는 거고요. 나는 부재만 선택할래? 그러면 부재만 선택해주면 나머지 거가 꺼집니다. 그러면 나머지 거는 선택 안 되고 부재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 도구예요. 그럼 이렇게 부재만 선택해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원래대로 선택 도구를 되돌려 놔야 되니까 그때 모두 선택 스위치를 키는 겁니다. 이 스위칭 껐다 켰다 하는 동작은 모델링을 많이 연습해봐야지 내 거가 되는 거다. 이거를 알아두시면 모델링 하기가 엄청 효과적이다. 그리고 핸들이라는 거가 있다. 이 핸들을 선택할 때 어려움이 있어서 부재를 스위칭을 끈다. 그런 다음에 마우스로 클릭해서 크로싱이나 윈도우로 보면 이와 같이 커트나 피팅 부재를 선택할 수가 있고 이 사각형을 우리는 핸들이라고 한다. 핸들을 동시에 여러 개 선택할 때는 Alt키를 눌러주고 윈도우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이동 명령어 쓰면 그 부재 속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커팅을 계속하는 거예요. 피팅을 계속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니어점 이런 것들의 스냅을 어떤 때 가장 많이 쓰여지냐면 공간상에서 우리가 어떤 구조물을 보면 설계할 때 그나마 그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어디 분야이냐면 계단이에요. 계단 설계하는 거. 그거 아무나 못해요. 계단 설계하는 거. 그 계단 설계할 때 이런 발판에 대한 것들 개수 그다음에 모델링 할 때 가장 유용한 게 지금 스냅에서 지오메트리 선 점에 스냅 키고 니어 킨 다음에 2점 찍어주면서 거기에 더불어서 UCS를 같이 써야 돼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UCS를 써야 될까요? 이런 경우지. 나중에 UCS는 다시 해봐야 돼요. 계단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번 모델링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런 니어점 스냅과 그 다음에 지오메트리 점 스냅이라는 기능을 어떤 때 쓰느냐면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자, 얘를 기둥을 하나 있는데 얘가 만약에 내가 계단을 하나 만들 거예요. 기둥 프레임 2개로 해서. 그럼 얘를 일단 이렇게 바꾸겠죠? 회전하겠죠, 그죠? 회전을 하는데 얘를 지금 세워져 있는 기둥을 지금 손 보이죠? 이렇게 회전하고 싶어요. 그러면 회전축이 어떻게 돼야 되나요? 이 라인이 돼야 돼요. 이 라인이 돼야지 얘를 이런 방향으로 회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Z축이 아니에요. 로테이트의 주의가 Z가 아니라 축을 내가 결정해줘야 돼. 그럴 때 선을 쓰는 거예요. 선 그리고 그리드에 기준선 2점을 찍고 각도를 45도 이동 그래야지 회전되는 거죠. 지금 이 부재를 명령어를 회전하는 명령어를 지금 몇 번 해봤지만 지금까지는 Z축을 기준으로 회전하는 것만
우린 2번, 3번 연습해 본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공간상에 아무 방향으로 이동시키려면 축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걔는 Z축이 아니라 내가 2점을 찍어서 자유스럽게 축을 결정해 줘야지 되는데, 그럴 때 선이라는 이 옵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알아야지 자기가 로테이트 명령어를 확실하게 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선으로 회전시킨 거고요.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하면 되겠지,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해서 내가 얘를 계단 발판을 만들겠다. 근데 일단 양쪽에 프레임을 지금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얘에 따라서 발판을 내가 모델링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UCS가 필요한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올라가는 이 경사도가 XY 평면으로 만들어 놓던지, 그리고 발판을 만들어서 그대로 N개 복사해야지 돼요. 그럴 때 특수복사의 선형이라는 명령어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dx, dy, dz가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UCS를 안 쓰면 dx도 바꾸고 dy도 바꾸고 dz도 3개의 dx, dy, dz 변이 값을 다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운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얘를 단순화시킵니다. 그럴 때 우리가 UCS를 쓰는 거예요. UCS. 그래서 실제 UCS가 이 기둥의 이쪽 면을 내가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데, 그냥 한번 보고 또 다음 주에 또 연습을 해보면 되니까. 뷰에 가서 작업 평면에 가서 점 3개 사용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면 됩니다. 이 점 3개 사용이 원점 X축, Y축을 설정해 줄 때 사용되어지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점 3개 클릭해서 얘가 원점이고 X축이고 Y축이야. UCS가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모델링에서 UCS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0도 방향, 90도 방향 이런 것만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건축물에서 왜 엔지니어 설계자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계단이 왜 어렵냐? 얘는 똑바로 90도 방향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없잖아요. 그 너무나도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소방 계단은. 그죠? 근데 얘가 경사가 있단 말이에요. 계단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각도 계산하고 발판의 숫자 계산 다 해서 걔를 모델링 다 하고 도면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그때 요구되어지는 수학적인 지식이 있죠. 삼각함수. 삼각함수하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지 되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도면에서 설계할 때 얘기고요. CAD라는 이 3D 모델링 툴에서는 UCS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얘를 이런 니어 포인트 얘를 유용하게 쓰시면 됩니다. 스냅에. 그래서 UCS를 만드는 거, 이 경사진 부분은 지금 이와 같이 회전시킬 때 축을 내가 어떻게 잡아주느냐, 그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하지 않으면 경사진 주제를 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됐죠? 얘 발판은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죠? 여기서 만들어서 쭉 위로 올리는 거니까, 이럴 때 얘는 철골에 플레이트라는 거를 쓰겠죠, 발판. 첫 번째. 그래서 점 찍어서 플레이트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그리고 얘가 요 경사 각도만큼 n개가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를 복사할 때 특수복사의 선형이라는 명령어 이때 쓰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간격이 얼마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 면을 작업 평면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dy 값만 있으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650에 650cm 정도의 발판 아니면 350을 갖고 있다. 그럼 350이고 몇 개냐? 10개 복사하면 1로 가지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 복사를 할 때 여기에서 이쪽으로 갈 거냐? 근데 dx가 이렇게 줬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고 dzy를 줘야 되겠죠? 선택하고 특수복사의 선형 Y방향으로 350 그리고 10개 복사. UCS를 쓰지 않으면 계산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단, 어떤 경사 각도를 갖고 있는 부재들을 생성할 때 이런 dx, dy, dz에 대한 것들을 단순화시키는 거죠. 계산을 단순화시키는 거. 그렇게 이제 요 리어라는 점들 그다음에 UCS는 이런 때 쓰여지는 겁니다. 나머지는 UCS 쓸 이유가 없어요. 건물을 짓는데 루프탑, 지붕 같은 경우는 각도가 90도 지붕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지붕 안 만들었을 때는 옥상은 그냥 플랫하죠. 근데 거기에 지붕을 만든다라고 하면 각도를 갖게 돼요. 그런 거를 모델링 할 때 UCS라는 이 기능을 써야지 되는 거. 그것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가 이런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부재를 선택하지 않고 에팅, 그러니까 커팅 엣지나 피팅 부재만 객체만 선택하고 걔를 이동시켜 주는 것만 연습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거 명령어를 하나 더 여기서 연습하고 모델링을 완성시키시면 될 게 어떤 거냐면 처음에 아까 피팅하기 전에 이렇게 해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콘크리트 아까 볼을 그렸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하나, 두 개로 되어 있는데 얘를 네 개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두 개를 네 개로. 그러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이 볼을 자르는 거죠. 중간 지점으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네 개가 만들어지겠지. 그럴 때 쓰여지는 게 편집 탭에 가보면 분할이라는 게 분할. 이 분할, 이 명령어를 실행을 해서 내가 지정한 객체를 선택하고 지점을 찍어주면 그 지점으로 이와 같이 두 개로 분할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분할 명령을 실행하고 볼을 선택한 다음에 나는 가운데 지점으로 두 개로 분할시켜라고 하면 가운데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분할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다음에 피팅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13번 얘를 선택하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자르면
잘라지겠죠? 그 다음에 이 볼을 기준으로 위쪽 보 자르고 얘를 기준으로 얘 자르고 얘를 기준으로 얘를 자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잘라다 보면 더 이상 잘라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굳이 이거를 피팅을 계속 할 거냐? 그럼 안 되겠잖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얘를 같이 쓰는 거예요.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게 컴포넌트가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대한 컴포넌트로 다 할 수 있는 거는 만들어 놓고 그리고 커트 명령어를 써서 할 수 있는 거는 커트를 같이 해야지 된다. 근데 지금 얘는 이렇게 잘라놓고 보면 잘라질 게 더 이상 없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이 부분은 잘라질 게 없잖아요. 이미 이 보가 잘라졌고 얘도 잘라졌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되던 얘가 되던 그죠? 이 상태가 만들어져야지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피팅할 게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맞닿아 있는데 잘라질 부분이 없지요. 그러니까 피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컷 이렇게 부재를 분할할 수 있다. 분할할 때는 이 분할 명령어를 써서 부재 선택하고 내가 원하는 점을 찍으면 그 점이 분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결합은 뭐냐? 반대로 합치는 거예요. 부재와 부재를 합치는 거예요. 얘는 큰 어려움이 없는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부재를 자르고 분할해보고 결합해보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볼을 이렇게 잘라놓고 피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할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우리가 커팅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렇게 피팅이라는 것을 써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설명한 것 중에 혹시 보충 설명 힘들적이죠? 졸립고. 그래서 혹시 조금 더 설명 해줘야 될 거, 설명 좀 보충 설명 좀 해줘야 될 거 혹시 있어요? 아, 컴포넌트 번호는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프리랜서의 경쟁력은 어떤 사람들이 더 경쟁력을 갖고 있냐면 이 모델링 이렇게 기둥 보호 그리고 이 단순한 모델링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스킬이라고 얘기 안 해요.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또 기둥 그려봐 찍어 그러면 기둥 다 그려요. 이제 3.2m짜리 기둥 그려봐 그러면 이제 그거는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기둥 2개 그려놓고 보호 위에다 그려 그러면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라라 그럴 때 이제 모델링의 스킬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근데 커팅으로 다 잘랐어. 오케이. 근데 거기에다가 보강제를 더 넣어서 접합해봐. 그럼 접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그 접합을 내가 모델링을 해서 접합하는 경우도 있지만 컴포넌트를 자유자재로 쓰는 상태가 된다. 그게 노하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절대 안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기의 밥값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10시간 걸릴 거를 나는 30분, 1시간이면 다 돼. 그러면 그 사람은
9개를 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시간을 가지고 모델링 하는 사람보다 1시간에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19개를 더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에 걔는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컴포넌트는, 자주 쓰는 컴포넌트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게 기억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림으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적어서 얘를 몇 번 이렇게 노트에다가 딱 자기 노하우 노트를 만들어 놓으면 되죠. 이런 경우에 이 컴포넌트 얘 값 이렇게 쓴다.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계속해서 작업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이미 암기가 되기 시작하죠. 그죠?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 아까 이렇게 잘라져야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이 경우에 아까 분할이라는 명령어 써서 얘를 요 중간 지점을 해서 2개로 잘라지겠죠. 자르고 얘도 분할 명령어 써서 자르겠죠.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을 커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피팅 명령어 쓰면 13번 써서 이 부재를 기준으로 얘를 잘라라. 그럼 잘라졌고 그 다음에 이 부재도 얘를 기준으로 잘라라. 근데 지금 잘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어떤 상태로 봐야 되냐면 얘를 더블클릭해서 뷰 속성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B100 맞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피팅 명령어 다시 잘 써보면 됩니다. 그래서 확인 간섭 체크. 간섭 체크가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6500도 내가 연습한다라고 하면 6500도 똑같이 작업을 해보면 되죠. 간섭 체크 했을 때 간섭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얘를 잘라줘야 되겠죠. 피팅. 근데 이렇게 잘라주면 한쪽이 다 날아가니까 얘도 분할시켜야 되겠지. 그리고 다시 피팅을 해줘야지.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완성을 시켜 놓으시면 됩니다. 커팅 엣지가 지금 이거 보여지는 거는 뷰에 가서 다시 그리기를 하게 되면 사라지는데 그래도 계속 나타나는 거는 뷰 속성에 가서 표시 버튼 안에 요 체크된 거를 다 해제시켜 주시면 돼요. 그러면 커팅, 그다음 피팅이 더 이상 안 보여집니다. 그리고 컨트롤 A 눌러서 다시 한번 간섭 체크를 해서 중첩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해 놓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돼야지 맞게 모델링을 했고 그 다음에 물량을 뽑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나중에 더 넣어야 될 거는 뭐가 일까요? 철근을 다 넣어줘야 돼요. 철근.